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하반기로 진입하는 시점에 뭐 이르면 2분기 후반으로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저희가 이제 소비 판매 데이터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소비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요. 이게 특히 이제 연체율 데이터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,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긴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 제가 생각하면은 뭐 연준의 목적 자체가 이 물가와 경기를 조금 하향 안정시키는 부분들이고, 네. 이런 과정들이 조금씩 시그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경에는 일단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지금 물가 상승 요인들을 보면은 사실 뭐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네. 공급 쪽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소할 수 없는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가 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변수로 생각하는 것들은 뭐 지난주부터 좀 나타났던 현상, 더 가속화된 현상이긴 한데, 이게 수급이 이렇게 뭐 어제 그저께 뭐 이렇게도 좀 뭐 가깝게는 보실 수 있는데, 수급이 계속 쏠리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전망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이 펼쳐져 있고 다들 자신이 좀 없다 보니까 하나 뭐 재료가 나올 때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 시장 변동성이 커질 텐데, 금리 레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선제적으로 경기가 충분히 하향되지 않는 조정되지 않았는데, 금리가 너무 떨어지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3분기랑 반대입니다. 3분기에는 금리 인상 없이 인상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은, 상반기에 이 부분들이 너무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인위적으로 좀 조정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. 이 정도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인하를 한다고 하면 그 요새는 베이비 스텝, 빅 스텝, 자이언트 스텝 예. 이런 말 진짜 많이 썼었잖아요. 네네. 두 번 내리는데 네. 한 계단씩만 그쵸. 베이비 50bp 스텝으로 정도, 해서 총 50bp, 25bp씩만 굉장히 살살 움직이는. 뭐 이거는 사실 뭐 신용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뭔가 돌발 이벤트가 없다라는 과정이고요. 지금 분위기에서 서서히 조금 경기가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,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 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5%. 네.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%에서 내년 연말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시는 거죠? 예, 맞습니다. 지금 사실 최근에 이게 정책들에 대한 기대가 또 다시 한번 높아지는 과정에서 보면은, 이게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뭐 페드워치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CMA 페드워치를 보는 것 통해서도 그런데, 이게 금리 인하 프라이싱이 지금 거의 4차례 정도, 그리고 또 좀 지금 사실 세 차례에서 또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, 이 부분들은 아마 연준이, 그래서 아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게, 정책을 조금 이제 스탠스를 좀 먹혀 들어갈 수 있게 조정할 가능성이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, 경기에 이게 그 정책 효과들이 너무 빨리 빠져버리면은 네.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또 못 잡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,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이렇게 짧게는 재작년 정도에도 한번 저희가 봤던 거고, 뭐 좀 길게는 뭐 70년대 사례들도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저희가 조금 이제 언급하는 사례인데, 이런 부분들이 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조심스러운 조금 정책 기조들,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되게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그림들이 저희 좀 내년까지 좀 연준 입장에서는 지속될 수 있다.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연준은 사실 그야말로 물가를 제일 목표로 보고 네. 예, 금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 내년에 미국은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. 예, 예. 내년 미국의 대선이 그냥 금리 상황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. 네. 사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으시기도 했는데요. 네네. 대선은 사실 지금 뭐 사실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이랑 공화당, 미국의 민주당이랑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의 분위기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,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, 이 두 분의 대결로 좀 약간 분위기는 일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조금 또 피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, 네. 일단 아직까지의 분위기는 이 두 분이 좀 다시 이제 재대결을 하시는 이런 분위기고요.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 기조들을 살펴보면은, 물론 뭐 두 분 다 사실 뭐 어느 정부든지
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부분들, 사실 이게 또 여론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금 이제 그 관심은 무조건 갈 겁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정당 간의 약간 조금 이제 그리고 또 개인 간의 이 정책의 성향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들을 비춰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집권하고 나서 이 물가 때문에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물가를 못 잡음으로 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었고 경제 컨트롤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여기서 또 좀 많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반대죠. 그러니까 네.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8년 당시에도 이 사실 정말 뭐 이분의 그 행동 패턴들이 다 그렇지만은 네네. 연준을 조금 굉장히 조금 압박하는 모습을 좀 되게 표출을 많이 하셨었고요. 네. 그러면서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대놓고 금리 내리라고 예. 파월 의장을 거의 혼내다시피 했었죠. 그렇죠. 저도 기억이 예, 나요. 맞습니다. 예. 또 뭐 이렇게 약간 불러드리기도 하고 네. 사실 최근에도 그런 코멘트들이 사실 나오기도 했었고요. 뭐 파월 의장 교체 의사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그냥 지켜볼 필요 있다 하지만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압박을 할 그런 여지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좀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한 해석들이 대선 지지율의 변화들을 통해서 또 시장에 또 조금씩 가미될 수 있다.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3분기부터 사실 저희가 항상 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이게 재정 지출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두 정당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. 네.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적극적인 정부의 그 스탠스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정 지출 늘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 지출을 줄이고 좀 뭐 강세라던가 이런 좀 다른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좀 힘을 불어넣어야 된다 약간 이제 좀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스탠스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 뭐 사실 하원 의장 그 선출 이후에 또 새로운 하원 의장 선출 이후에 뭐 나타나는 패턴들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지출안을 줄이는 정책들은 사실 공화당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들은 채권 시장 관점에서는 채권 물량, 그러니까 공급 그 발행량이 줄어드는 이슈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도 채권 시장의 수급 개선 요인, 좀 금리가 조금 그러니까 하방 경제성보다는 상단을 좀 제한하는 쪽의 방향성을 가진 정책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.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최근에 미국의 시장 금리가 들썩인 건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좀 이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걱정이지만 미국 정부가 나라 빚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네. 그게 좀 국채 금리를 자극하다 보니 네. 시장 금리가 오르고 그게 우리나라로 거의 실시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높아진 게 있었어요. 예. 근데 내년에는 올해처럼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빚을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. 네.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많이 막을 거기 때문에 예. 이런 말씀이신 거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지금 사실 또 한 포인트가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 원래 사실은 이제 17일 날. 그 17일 날이 기존에 임시예산안 9월 말에 이제 처리됐던 임시예산안 기한이 17일에 이제 도래하는데 네. 지금 일단은 이 전에 말씀드린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네. 이제 그 지난달에 이제 선출되고 나서 사실 이제 임시예산안 연장을 주장을 했었고요. 그 부분들이 지금 하원에서 그저께 통과가 됐습니다. 이 내용 자체는 지금 1월과 2월, 그러니까 1월 19일하고 2월 2일 약간 부처별로 예산안이 마감되는 것들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의 지출안을 그냥 일단 연장하자. 네. 이 정도 좀 내용이 나와가지고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긴 했고요. 네. 상원도 이제 좀 뭐 빠르게 처리가 될 텐데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거부권까지 얘기하긴 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찬성표가 더 많이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뭐 그냥 또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후의 그림들 연초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1월 19일, 2월 2일 이때 이제 지금 또 임시 예산안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이때 본격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이 논쟁이 이제 확대될 수 있고요. 지금 스탠스 자체가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사실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거죠. 공화당의 그 의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좀 줄이는 거를 준비할 시간을 벌자라는 의미에서 이쪽은 이렇게 좀 임시예산 기한을 좀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연초부터 사실 이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
기존의 미 대선들이 있었던 해마다 실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것도 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. 저희 네.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이거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,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. 사실 뭐 대선 때라고 해서 금리 인상이나 인하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더라고요. 의외로. 그렇죠. 사실 이제 네. 저거는 제가 지금 이제 참고로 한번 좀 네. 관심 좀 끌어보려고 제가 준비한 테이블이니까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봤냐면 일단은 상원하고 하원 쪽의 다수당이 어디인지 네.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쪽인지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해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패턴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뭔가 이렇게 규칙을 뭔가 이렇게 패턴을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조금 이제 그 정책 그리고 또 정당이 그리고 대통령과 이게 좀 하원 상원에 그 좀 갈라졌을 때는 조금 이제 변동폭 자체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다. 네. 왜냐면 이게 한쪽 방향으로 정책이 쏠려가는 그림들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네. 그 정도의 이제 의미는 좀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. 그리고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이 안에서 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정부나 이 정당 구성이나 이제 그 정권을 어디서 그 대통령을 잡고 있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약간 시기의 조정 정도 그러니까 폭이나 인하폭, 그러니까 사이클 흐름을 바꾸진 못하지만은 네. 이 강도, 정책의 강도나 시기 정도에는 영향을 일부 미치는 부분들은 세부 내역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다. 네. 이 정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지지율에 따라서 정책의 해석들이 시장에서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1월 달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확정이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참고로 좀 보실 만한 이런 좀 부분이 아닌가. 뭐 저희가 이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2016년 11월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은 사실 그때는 또 약간 좀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.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는 사실 또 재정 지출을 미뤄온 거, 인프라 정책들 막 이런 거 엄청 많았었기 때문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금리 아마 확 튀었다가 내려오는 그림들 이런 것도 좀 발생을 했었긴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약간 공약 내용이랑 이런 기본적인 정당의 스탠스들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그것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